여러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지만 세상은 넓고 투자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꼭 한국 정시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에 꼭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주식도 쉽게 살 수가 있고 TSMC와 같은 대만 반도체 주식도 쉽게 살 수가 있으니까 세상이 계획을 한 거죠. 올해 4분기에 가장 부진한 성과를 기록한 주식시장이 한국 주식시장이라고 그러네요. 정말 분발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보도는 140조, 1000조 정도를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한 거지 않습니까? 우려스러운 것은 일단 미국 시장이 우량 기업을 선택하는 경우에 우상향한다는 그런 확신을 개인적인 체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시는 한국 시장에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낮거든요. 무진장 낮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익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을 체험해 본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한국 정권 시장에서 그냥 호구였네, 그냥 내가 바보 천치였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이야기죠. 숫자란 것은 정직하니까 내가 한국 정시에서 이래 봐도 투자 경력이, 업력이 5년, 10년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눈을 새로 뜨게 됐네, 흘러간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분발하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미국 정시를 향한 물꼬가 그냥 터져가지고 분물 터지시 그냥 사람들이 몰려 나가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무슨 금투세나 이런 것을 폐지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한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못 남기니까, 그러니까 배당도 짤 수밖에 없고 돈을 못 남기니까 당연히 성장 시에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 전망치만 보더라도 3개월 새 코스피의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거의 20조 원 정도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업이란 것이 좀 혁신이 있어야 되고 계속 성장을 해야 배당도 늘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주식 가격도 오를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부채 이 데이터 같은 걸 확인해 보게 되면은 한 10년 터울로 보면은 한국의 상장 기업들의 부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거든요. 부채는 늘은데 그다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자본 회전을 통한 이익을 남기는 그런 것은 상당히 지금 적은 추세지 않습니까? 부채는 느는데 ROE는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러니까 참 기업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돈을 못 남기는 걸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교 대상이 되는 그런 시장이 굉장히 넓고 비교 대상이 되는 시장 자체가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혁신성이 뛰어난 그런 미국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아마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일본의 개인 투자자하고 한국의 개인 투자자의 성향이 많이 다를 것 같거든.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공격적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신뢰도도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처벌은 거의 무시할 만하고, 돈이 좀 될 것 같으면 다 이름들 물적 분할을 해 가지고 쪼개기 상장을 하고, 그러니까 주주이익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냥 열외가 돼버린 거죠. 근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시장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해외 주식 시장이 크게 열려가지고 뭐 마음대로 여러분들 미국의 우량 주식이나 우량 채권을 거래 비용도 얼마 많이 지불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엄청난 계획이 일어난 거죠. 뭐 거기만 끝지는 것이 아니고 대체 투자처도 굉장히 많아진 거지 않습니까? 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도 뭐 워낙 이렇게 활성화되니까 가상화폐 시장이 일단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주식시장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팎으로 한국 증시에 돈을 투자해야 될 이유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줄어들어 버렸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가지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량기업은 거의 우상향한다. 그걸 그냥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고 본인이 6개월, 1년 정도의 체험을 통해서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대형 우량 주식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성장성이 빠르고 이제 그런 정보들을 보통 사람들도 다 공유하게 되는 그런 세상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한국 시장에 투자해야 될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관계하는 사람들이 뭐 밸류업 정책이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노력하지만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 펀더멘털이 강해야 되는데 기본이 강해가지고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드무니까 그러니까 점점 돈이 이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가 늙어가기 때문에 세원은 확보해야 되고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는 뭐 이번에 잠시 금투세가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뭐 조금이라도 이런 이익이 있는 분야는 어떻든 간에 세금으로 뜯어야 되니까 그 이제 자본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뜯지 않으면은 그럼 뭐 법인세에 뜯든지 아니 뭐든 어떻든 조세나 준조세를 통해 가지고 세원을 확보해야 늙어가는 사회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세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장할 여력이 너무너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이제 직접적으로 늙어가니까 내수를 하는 쪽에 관해서는 뭐 거의 100%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권들이 바뀌고 새로 등장하고 나면은 뭐 밸류업 정책이니 업밸류 정책이니 그렇게 해서 포장을 다시 해가지고 뭐 투자자를 좀 유인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사람들은 미국 시장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다시 역주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것은 미국 시장에 여러분들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달러화 자산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집은 원화 가치 표시 자산이고 미국 주식은 달러화 표시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위험 분산이라는 면에서 아주 이상적인 거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돈을 국내에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